자, 우리 이번 시간은 18강 파동의 간섭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 방해하는 거? 아, 너네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간섭하지 마 그러지? 그 방해한다는 의미야 그거?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걸 간섭이라고 하지 않나? 그 간섭이라고 하는데 파동도 마찬가지로 파동과 파동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동이 간섭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첩의 원리. 두 번째 독립성. 자,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은 파동이 간섭하는 그 현상은 어렵지 않게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말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는 파동은 여기 진폭이 얼마냐면 이 자리야. 이 자리인 파동이 또 다가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애는 진폭이 1자리입니다. 그럼 얘들이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봐봐. 진폭이 2자리였던 애는 요 크기가 2자리였던 거고 1자리였던 애는 요 크기가 1자리였는데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진폭이 어떻게 돼? 더 커졌지? 얼마가 됐을까 이거? 3이 된 겁니다. 이거를 중첩의 원리라 그래요. 파동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각각의 진폭을 더한 만큼 진폭이 변화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순간이 지난 이후부터 파동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파동이 지금 만난 상황이고 만나고 나서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 그냥 지갈 길 가죠 그냥. 오른쪽으로 가던 이 자리는 그냥 빠져나가서 이 자리로 가고 있고 왼쪽으로 가던 1자리는 그대로 일로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 이거를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개의 파동은 만나게 되면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진폭이 변화하지만 그 만난 그 이후의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해돼?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봅시다. 자,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왼쪽에서 오는 애는 이 자리, 오른쪽에서 오는 애도 이 자리야. 그러면 잠깐만. 근데 파동의 모양을 보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지. 오른쪽에서 오는 애도 위로 볼록한 모양. 자, 파동의 모양을 다른 표현으로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이런 경우에는 둘의 위상이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같은 위상을 가진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은 진폭이 어떻게 돼? 진폭이 더 커지게 되죠. 자, 이처럼 간섭을 일으키는 와중에 보니까 위상이 같아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이러한 간섭을 뭐라고 하냐면 보강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보강간섭.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는 애는 진폭이 위쪽으로 2자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진폭이 아랫방향에서 2자리야. 둘의 위상이 어때? 이거는 반대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 위상이 반대예요. 자, 위상이 반대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진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이걸 성공한 적이 없어. 약간 좀 어긋났는데, 자, 진폭이 얼마가 됐어? 0이 됐어요. 위상이 반대인 두 개의 파동이 만났더니 진폭이 줄어들었지. 자, 이러한 간섭은 무슨 간섭이라고 하냐면 상쇄 간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쇄 간섭. 그래서 간섭이라는 건 파동의 중첩의 원리와 독립성을 이용해서 얘들이 만났을 때는 진폭이 변하고, 그리고 그 만난 이후부터는 다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 부분과 위상이 같은 애들이 만나면 보강 간섭, 위상이 반대인 애들이 만나면 진폭이 줄어드는 상쇄 간섭을 나타나게 돼요.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데, 또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있냐면,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파동이 쭉 다가오고 있죠. 이거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굉장히 좁은 틈에다가 통과를 시켜. 이게 어느 정도의 좁은 틈이어야 되냐면 유리판을 촛불에다가 까맣게 그을린 다음에 면도칼로 선을 하나 딱 그으면은 이 정도 틈이 나와요. 엄청나게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느다란 틈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빛이 그런 좁은 틈을 만나게 되면은 이 장애물에 부딪힌 빛은 통과 못하지, 당연히. 그리고 요 틈으로 들어간 빛은 통과를 하는데, 통과하면서 얘가 장애물의 뒤편까지 전달이 되고 있어. 자, 장애물 뒤편까지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 뭐라고 한다 그랬지? 회절. 그렇지. 지금 여기서 빛이 회절을 하면서 장애물 뒤쪽까지 파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된 빛이 이번에는 틈이 두 개가 있는 이중슬릿이라 그래요. 이중슬릿. 이중슬릿. 슬릿이라는 건 이제 틈이라는 뜻이고, 틈이 두 개 있는 장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틈과 아래에 있는 틈으로 각각 빛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도 또 회절이 일어나면서, 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슬릿이라고 하자. 1번 슬릿을 통과한 빛과 2번 슬릿을 통과한 빛이 중간에 만나죠, 이제. 만나면서 스크린에 딱 닿았을 때 스크린에 특정한 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났어. 파동이 만나면은 간섭을 일으킨다고 그랬지. 간섭을 일으키는데 위상이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위상이 반대인 애들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밝은 빛들을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위상이 같은 애들이 만나서 빛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무슨 간섭? 여기는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 까맣게 된 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위상이 반대라서 진폭이 없어지는 거야. 상쇄 간섭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돼? 뭔 얘기인지? 1번 슬릿과 2번 슬릿을 각각 통과한 빛이 회절을 일으키면서 파동과 파동이 점점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스크린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 도달한 그 두 개의 파동이 위상이 같으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빛이 밝게 보이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은 어둡게 보이는 그러한 무늬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떠한 경우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느냐, 이 조건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1번 슬릿에서 어떤 지점까지, 저기에서 여기까지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를 L1이라고 합시다. L1. 그 다음에 2번 슬릿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L2라고 하자. L1과 L2는 길이가 같아, 달라? 다르죠? 거리가 같은 지점은 한 개밖에 없지. 이 지점을 빼고는 거리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얘가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이냐,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것이냐는 이 둘의 거리의 차이에 따라 달라져요. 자, L2,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L2가 L1보다 길죠. 그래서 L2를 L1의 길이만큼 잘라버려.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차이는 L2-L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로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로 차이. 두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의
경로의 차이다. 그러면은 이 경로차가 어떠한 경우에 보강간섭이 나타나고 어떠한 경우에 상쇄간섭이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은 어려운 거는 끝나. 오늘 잘 봐. 요 지점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려면 위상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럼 위상이 같아지려면 이 경로차에 파장이 한 개만 들어있으면 위상이 같아지겠죠. 이해되나 뭔 얘기인지? 파장이 두 개 들어있으면 이래도 위상이 같아지겠지. 파장이 세 개 들어있으면 이래도 같아집니다. 즉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면은 얘는 보강 간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는 건 위상이 반대다라는 거지. 위상이 반대만큼 차이가 나려면은 요 경로 차이에 파장의 절반만 있으면 위상이 반대로 나타나겠죠. 뭔 얘기냐면 파동 하나는 이렇고 얘랑 반파장 차이가 나는 거야. 반파장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일 거 아니야. 그럼 까만색 파동이랑 빨간색 파동이랑 위상이 반대인 거지. 위상이 반대가 되려면 까만색 파동에서 반파장만큼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위상이 반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항상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면은 상쇄 간섭이 나타나고 반파장만 될까? 여기에 한 파장 반이 들어가도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또 2.5파장. 그래서 상쇄 간 경로 차이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얘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EN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람다가 여기 있어야 되죠. n이 0이면 2분의 1파장, n이 1이면 2분의 3파장, n이 2면은 2분의 5파장. 그래서 반파장의 홀수배가 될 때마다 상쇄 간섭이 나타나고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마다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얘가 지금 빛을 쏴가지고 빛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는 상황인 건데 빛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리. 여기다가 스피커를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는 똑같은 소리가 나게 설정을 해놨어. 그리고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의 그 간격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그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빛 말고 우리 책에 있는 물 가지고도 한 번 더 봅시다. 물. 152페이지에 보면은 소리의 간섭, 2번 소리의 간섭 위에 물 위에 있는 거 하얀색 그림이 나오는 거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앞에 화면에 있는 게. 자, 여기 빨간색 점은 파1이라고 해서 파동을 발생시키는 지점이야. 물이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데 요 두 지점에서 물을 표면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드릴 때마다 물길이 쭉 뻗어나가겠지, 그치? 자, 여기서 보이는 하얀색 줄무늬 보여? 이 하얀색 줄무늬가 의미하는 건 뭘까? 마루야, 마루.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보이나? 잘 보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 지점들이 선의 형태로 나타나. 이렇게 하면은 선이 없어지고. 뭔가 선 있는 거 보여, 이거? 이렇게 선들 있지? 자, 이 선들은 색깔이 변하지 않죠?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폭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마루가 되면 흰색이고 골이 되면 파란색인데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색깔이 일정한 거야.
그럼 얘들은 왜 계속해서 색깔이 변하지 않고 진폭이 그대로일까?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딱 보면은 이 둘의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혹시 너네 쌍곡선의 방정식 이런 거 배웠니? 쌍곡선 같은 거 안 배웠어? 이게 사실 쌍곡선 함수거든, 이거는. 그래서 쌍곡선 안 배웠으니까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152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자, 방금 그 움직이는 그 화질 별로 안 좋은 그 내용을 요 정지해 있는 모습으로 관찰을 할 건데 A 지점 한번 보자. A 지점. 지금 여기 요 화면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하얀색 점선이 있고 하얀색 실선이 있어요. 찾았어? 찾았니 얘들아? 하얀색 점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골이라는 의미고 실선이 의미하는 건 뭐야? 마루라는 얘기야. 책에 나오죠, 왼쪽 위에. 자, A점을 잘 보면은 A점 보면 S1에서 출발한 파동의 마루가 A점에 도달해 있어. 맞아? 그 다음에 S2에서 발생한 파동에 역시 마루가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위상이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난 거죠. 그럼 이 지점은 보강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이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B 지점을 봐봐. B 지점은 S1에서 출발한 거에 무엇이 지금 도달해 있어? 골이 도달해 있고, S2에서 출발한 거는 골이죠. 골과 골이 만났으니 얘는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죠. 유상이 같으니까. C지점. C지점은 S1에서 출발한 거에 뭐가 도달해 있어? 골이 도달해 있고 S2에서 출발한 거는 마루. 골과 마루가 만났어. 얘는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지점까지. S1에서 출발한 거는 뭐가 도달했어? 마루가 도달했고 S2에서는 골이 도달해 있지. 그래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 얘도 상쇄 간섭. 그래서 잘 보면 또 여기 파란 색깔로 실선과 점선들이 있는데 파란 색깔 실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연결한 거고 점선이 의미하는 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따져보세요. A점까지의 거리, S1에서 A까지의 거리, S2에서 A까지의 거리. 보면은 한 파장, 두 파장. S1에서는 두 파장만큼 갔지. S2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만큼 갔어. 그래서 경로의 차이가 몇 파장이야? 한 파장이니까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거고. C지점 봅시다. C지점은 S1에서 몇 파장 갔어? 한 파장, 두 파장하고 반개 갔네, 그치? S2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반파장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골과 골이 만나거나 마루가 마루가 만나면 보강 간섭. 골과 마루가 만나면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 자, 밑에 있는 스피커도 똑같은 얘기예요. 스피커를 두 개를 놓고서 어떠한 지점을 봤더니 왼쪽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3개의 파장이 왔고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에서도 3개의 파장이 왔어. 경로 차이가 얼마야? 0이지. 0이면은 파장의 정수배죠. 그러니까 얘는 보강간섭 지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지점에서는 몇 파장? 4파장. 4파장이 왔고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2파장 반이 왔어요. 경로 차이가 얼마? 1.5파장. 그럼 얘는 이거의 3배. 반파장의 홀수배. 그러니까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되는 그 식이 우리 책에 나와 있었던가? 식은 안 나와 있지? 이거 식도 같이 알아두세요. 보강 간섭은 파장의 정수배. 경로 차가 파장의 정수배고 상쇄 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 이러한 경우에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 자, 이러한 파동의 간섭 현상은 어디에서 주로 보고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첫 번째, 소음 제거. 자동차 타면은 좀 요즘에 자동차들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웬만한 승용차들은 외부의 소음이 잘 안 들려, 그치? 그거는 그 차의 그 밀폐성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또는 엔진을 엄청 잘 만들어서 소리 자체가 작게 나서 그러는 거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엄청나게 크죠. 전투기 같은 거 지나가면 소리 엄청 크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고막 터지지 않을까? 그 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가는데. 근데 실제로 비행기 타면은 그 바깥에 있는 엔진 소리가 그 내부에 잘 들려 안 들려? 잘 안 들려요. 그렇게 안 시끄러워. 옆 사람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조용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을 마이크로 수집을 해가지고 얘하고 정반대 모양의 위상의 파동을 그 안에다가 뭐라 해야 되지? 틀어줍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그 소리하고 이 컴퓨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가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어폰. 요즘 이어폰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있지 않나? 그게 그거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랑 똑같은 모양의 반대 위상의 파동을 만들어서 외부 소음이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소음 제거 기술. 여기에 파동의 상쇄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얇은 막에서의 빛의 간섭. 이거는 주로 언제 볼 수 있냐면, 족발 먹을 때, 족발 고기를 딱 봤는데 약간 무지개 빛 나는 거 본 적 있어? 그 무지개 초록색깔 막. 그거 고기 이상한 건가? 그거 먹고 탈난 적 있어요, 혹시? 무지개 빛깔 나서 먹었더니 탈났다. 없지, 그치? 무지개 빛깔 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때문에 그래.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고기 위에 지방층이 있죠. 자, 외부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파동이 반사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매질이 변하면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공기에서 지방이라는 매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번 반사를 합니다. 근데 100%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투과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지방에서 고기, 또 매질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반사가 일어난 거랑 여기서 반사가 일어난 거랑 보강 간섭을 일으키느냐 상쇄 간섭을 일으키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빛은 대부분 흰색이지. 빨주 노초 파남보가 5개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 지방층의 두께에 따라 특정 색깔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특정 색깔은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이 지방층의 두께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비누방울 딱 보면 무지개 보이지?
비누방울도 마찬가지. 비누방울이 되게 얇지만 확대를 해보면 결국에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반사된 빛과 한 칸 더 들어가서 반사된 빛, 이 두 개의 빛이 어떤 색깔을 상쇄시키고 어떤 색깔은 보강 간섭을 일으켜. 그래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색깔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누막의 두께가 균일한 게 아니고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만약에 얘가 두께가 균일하다면은 비누방울 색깔은 하나로 딱 보여야 될 거야. 근데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니까 두께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지개가 다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자, 세 번째, 악기에서도 보강 간섭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건 악기는 보강 간섭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상파라는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정상파. 작년에 빅뱅 이론을 배우면서 정상우주론이라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 정상우주론에서 정상이 무슨 뜻이었지? 정상우주론이 뭐야? 다 까먹었지? 정상우주. 호일이 주장했잖아. 우주는 계속 커진다. 빅뱅도 커지고 정상우주도 계속 커져요. 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은 되게 쉬운데, 이게. 정상이라는 건 정지 상태라는 뜻이야. 정상우주. 우주는 계속 커져. 근데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지는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생긴다는 거였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정상파. 얘도 마찬가지. 파동은 파동인데 정지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동이 어떻게 정지 상태로 보일 수 있는지 오연이 잠깐만 나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줄게요. 잡고 여기 목 가슴 높이 정도 들고 있어봐. 자, 선생님이 스프링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아닌데 이렇게 떠도 돼요. 흔들리지만 않게. 파동을 한번 보내면 파동이 진행을 하지. 근데 진행해가지고 오연이 손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돼? 반사돼서 돌아와요. 왜냐? 매질이 변했거든. 이해돼? 내가 이걸 위로 볼록한 걸 보냈더니 아래로 볼록한 게 다가오고 있어. 만약에 내가 얘를 계속해서 흔들면 내가 보내는 파동과 반사돼서 오는 파동이 만나겠죠.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돼?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간섭 현상이 나타나면 이 파동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눈에 이거 이동하는 파동으로 보여? 가만히 진동만 하는 파동으로 보여? 이거 파동으로 보이지 않지, 사실은. 그냥 줄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사실. 이거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얘를 흔드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주면 이런 모양도 되죠. 파동은 파동인데 진행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빠르게 흔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흔들면 자, 이렇게 파동이 수고했어. 파동이 진행하는 파동과 반사돼서 오는 파동이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은 지금처럼 파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상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악기들은 이 정상파를 이용합니다. 뭐 악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타를 예로 들게. 기타에는 줄이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어, 그치? 근데 그 줄 6개를 다 생각하지 않고 줄 한 개만 볼 겁니다. 한 개. 줄 한 개를 땅 튕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기본 진동을 해요. 아까 정상파가 막 진동을 했는데 내가 제일 처음 보여줬던 거 있지? 한 덩어리로 돼 있던 거. 걔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펜이 왜 있지? 얘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1이라고 했을 때 얘 빨간색 파동의 모양은 파장의 길이가 얼마일까?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일까? 2L1이죠.
이만한 게 하나 더 있어야지만 한 파장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는 2L1이야. 2L1. 자, 손가락으로 어느 지점을 잡습니다. 이 지점을 잡으면은 튕겼을 때 이 뒷부분은 진동이 없고 이 앞부분만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를 L2라고 해보자. 그럼 이런 경우에 생기는 파장의 길이는 얼마? 2L2가 되는 거야. 자, 기타를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튕겼을 때랑 손가락을 잡고 튕겼을 때 두 개 중에서 어떤 경우에 더 높은 소리가 나지? 한 번도 안 쳐봤어, 기타? 잡았을 때가 높은 소리가 나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잠깐 끄고 이거는. 자,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크기, 두 번째는 높이, 세 번째는 맵시. 이 세 가지를 소리의 3요소라고 해요. 자, 소리의 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교무실에 찾아왔어. 그럼 나랑 대화를 하겠지. 그때 선생님이 내는 소리하고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내가 내는 소리의 크기가 같을까? 내가 교무실에서도 이렇게 크게 얘기할까? 아니죠. 소리의 크기는 말 그대로 센 소리, 약한 소리,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파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센 소리고 어떤 경우에 약한 소리가 되느냐? 얘는 진폭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폭. 자, 소리라는 거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죠. 공기가 진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공기가 이만큼 진동하는 거랑 이만큼 진동하는 거랑 진폭이 다르지.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는 뜻이야. 자, 칠판을 두드려도 소리가 납니다. 약하게 두드리면 칠판이 약하게 진동하죠. 그럼 여기 주변의 공기도 약하게 진동할 테니까 약한 소리가 나는 거고, 얘를 세게 땅 치면은 크게 진동하지. 그럼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소리의 크기는 진폭과 연관이 있고, 소리의 높이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진동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공기가 1초에 몇 번을 진동하는가. 잘 때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 소리 들으면 어때? 딱 기분이 안 좋아, 그치?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 들어봤어? 너네 파리하고 모기 딱 갖다 놓고 소리 하나 들려줬을 때 이거 누가 나는 소리에다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잘 못 들어봤나? 파리 기억 안 나?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의 높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노래방에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쉬지곤 부를 수 있다. 손 들어봐. 쉬지곤 나 완창할 수 있다. 쉬지곤 부르기 어렵지? 왜 어려워 그거? 너무 높아서. 높은 소리라는 뜻은 말 그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에서 높은 쪽에 있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낮은 소리는 저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연관이 있어.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 비교해보면은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는 1초에 날갯짓을 한 300 몇 번 하고 파리는 한 100에서 200 몇 번밖에 안 해요. 날갯짓을 1초 동안 300번 하니까 공기가 300번 진동하는 거지. 날갯짓을 200번 하면 200번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진동을 더 많이 하니까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세 번째 맵시. 얘는 뭘 얘기하냐면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리코더로 부는 건지 피아노로 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소리만 들으면. 그거는 소리를 파동의 모양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악기들마다 이 모양이 달라. 어떤 악기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고 어떤 악기는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파동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파동의 모양을 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형이라 그래, 파형. 파동의 형태다. 이런 뜻. 책을 읽어도 이게 누가 읽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발생하는 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소리의 3요소 중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인데, 크기와 높이. 이 중에서 높이는 진동수와 연관이 있다. 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자, 다시 기타로 돌아옵니다. 기타. 줄을 그 있는 그대로 해서 튕겼을 때하고 줄을 중간에 잡고 튕겼을 때 중에 누가 높은 소리가 난다? 잡았을 때. 그 말은 여기서 발생하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어째서 진동수가 더 커지게 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야. 자,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V는 F랍니다. 자, 줄을 그냥 튕겼을 때랑 잡고 튕겼을 때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값은 뭘까?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 파동의 속력은 무엇에 연관이 있다 그랬어?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얘를 손가락으로 잡았다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나? 아니죠. 매질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면 진동수는 람다분의 V가 되겠지. 그러면은 원래 길이대로 튕겼을 때 진동수는 2L1분의 V가 되고,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튕겼던 진동수는 2L2분의 V. F1이 더 커, F2가 더 커. 졸려서 머리 안 돌아가지, 그치? F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으면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기들도 정상파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정상파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보낸 파동과 반사돼서 오는 파동이 계속 만나면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였어. 즉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 뭐 옛날에 교육과정에서는 정상파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정상파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파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그 개념 확인하기 하고 뒤에 문제 다지기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 나갑니다.